안녕하세요. 오 디어 마이 커피입니다. 완연한 봄이죠? 반팔을 입고 다니는 분도 꽤 상당히 보이는데요. 아직은 환절기니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과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커피 나무에서 체리를 따삭 이렇게 먹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과정이 커피 나무에 열린 체리를 수확을 해서 이 수확한 열매 체리를 또 가공을 해서 생두를 만들어요. 이 생두를 또 로스팅해서 원두가 되는 거죠. 이 원두를 바리스타가 맛있게 음료를 제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체리를 수확하는, 커피 나무에서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핸드피킹입니다. 당연히 핸드피킹이니까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피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따다 보니까 좋은 점은, 장점은 선별해서 딸 수가 있어서 품질이 우수합니다. 뭐 더 익은 거, 덜 익은 거, 그리고 벌레가 먹은 체리들을 선별해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확하는 시기도 느려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농부를 당연히 많이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희소겠죠. 그럼 이 농부의 인건비가 당연히 생두의 가격대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수확하는 방법이 스트래핑입니다. 스트래핑은 말 그대로 이게 커피 나무 가지라고 하면 이 끝을 잡고 가지, 똑같이 손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트래핑 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핸드피킹보다는 10배 정도 속도는 빨라져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선별을 할 수가 없겠죠. 선별을 할 수 없으니까 핸드피킹만큼의 품질이 우수하지는 못해요. 더 익은 거, 덜 익은 거, 벌레 먹은 것도 다시 수확이 되는 거죠. 또 같이 이렇게 스트래핑 되다 보니까 나무가지라든지 나무가지나 나무잎도 같이, 그럼 당연히 그거를 또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선별해서 빼내야 되니까 그런 가공을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세 번째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브라질 같은 대형 농장에서 도입되어진 방법인데, 기계가 제가 듣기로는 한 대당 100명의 농부의 몫을 한다고 해요. 그럼 엄청나죠. 시간도 당연히 확 줄어들 거고요. 인건비도 당연히 엄청 낮춰지겠죠. 그래서 브라질의 커피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스태핑처럼 선별해서 수확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품질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 기계가 이 체리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손상을 입힌다고 해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엄청난 절감이 되죠. 그에 반해 또 하나의 단점은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의 대형 농장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그래서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확이 되어진 체리는 처음에 열릴 때는 녹색깔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익으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품종들이 많이 개량이 되어서 다 익은 그 체리가 오렌지 색깔을 띠기도 하고 옐로우, 노란색을 띠기도 한답니다. 그럼 체리의 구조도 궁금하시겠죠? 이 체리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위에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 체리의 외피가 맨 바깥쪽에 이 외피가, 또는 외가피라고 해요. 이 외피와 외가피가 체리를 감싸고 있어요. 제일 바깥쪽이죠. 그 껍질을 제거하고 나면, 외피나 외가피를 제거하면 펄프가 나옵니다. 이 펄프가 체리의 거의 40에서 43%를 차지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 펄프를 제거하게 되면 끈적끈적한 팩틴을 만나게 돼요. 그 팩틴을 또 제거하게 되면 파치먼트라는 게 나옵니다. 커피 학원을 아마 다녀오셨던 분이 계신다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용어일 거예요. 이 파치먼트를 제거하게 되면 드디어 생두가 나오는데요. 이 생두는 자세히 보면 흰 색깔 실버 스킨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버 스킨은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거의 제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두가 탄생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원두가 탄생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생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생두가 제거되어졌을 때 그 체리 나무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쌍둥이처럼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변형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적인 품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딱 시간 맞춰왔다. 이제 유튜브 다 관계 딱 치는데, 와.